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 바로 비주얼 테크 기업 포바이포입니다. 와, 이 회사는요. AI 기술로 영상의 미래를 열었다. 이런 극찬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재무 상태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거든요. 정말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곳이죠. 자,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AI 기술로는 정말 기가 막힌 완벽한 8K 초고화질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이건 전혀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죠. 기술력과 재무 현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포바이포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그 기술로 시장에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픽셀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딥러닝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막 지직직거리는 저화질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도 마치 처음부터 8K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되살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 컨텐츠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8K TV는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틀어보면 볼만한 8K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바로 이 지점, 포바이포가 엄청난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TV는 있는데 콘텐츠가 없다. 이 거대한 시장에 콘텐츠 공백을 우리 기술로 채우겠다. 아주 명확하고 똑똑한 전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세요. 당연히 핵심 기술인 픽셀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웬걸요? 픽셀 관련 매출은 고작 16%고요. 무려 70%가 넘는 매출이 e스포츠 IP 운영에서 나오고 있어요. AI 기술 기업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주 수입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보고 있는 걸까요? 포바이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즉 불 케이스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인용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MBC가 픽셀 기술을 썼더니 콘텐츠 복원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다. 와, 10분의 1이다니. 이건 그냥 기술이 좀 좋네 수준이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그것도 엄청나게 아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픽셀 기술이 가진 진짜 파괴력입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가치요. 그럼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게 막는 포바이포만의 경제적 해자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경쟁 우위죠.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AI를 학습시킬 8K 영상 데이터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건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둘째, 작업의 60% 이상이 AI 자동화라서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셋째, 클라우드 기반 사스 모델이라 그냥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든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인텔 같은 거대 기업들이 파트너라는 점. 이건 기술력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성장 촉매제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문가들만 쓰던 픽셀을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도 쓸 수 있는 픽셀 2.0 구독 서비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미 110억 원짜리 계약을 따낸 정부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이건 확실한 실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돈을 까먹던 e스포츠 자회사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착착 맞아떨어진다면 성장에 그야말로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화려한 기술력 뒤에 숨겨진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40.16%. 이게 바로 2025년 3분기 기준 포바이포의 예상 부채 비율입니다. 네, 딱 보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숫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 돈 100원이 있는데 빚이 140원이라는 소리예요. 자기 자본보다 빚이 더 많은 거죠. 이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재무적인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무 리스크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내부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오버행이라고 하죠.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새로 생긴 주식이 전체의 27.75%나 돼요. 이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어서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건 좀 심각한데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정작 CEO 본인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어요. 이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이죠. 여기에다 계속되는 영업 손실, 그리고 구글이나 어도비 같은 공룡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까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희망적인 부분과 또 위험한 부분, 이 둘을 모두 고려해서 과연 이 보고서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비슷한 시가총액의 경쟁사들과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을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보시면 덱스터가 2.27인데 포바이포는 무려 4.43이죠. 2배 가까이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포바이포의 AI 구동 모델의 엄청난 프리미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을 높게 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하죠. 덱스터에 비해 포바이포의 막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불안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너희 기질은 대단해 하면서 훨씬 비싼 값을 쳐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리포트의 최종 투자 등급은 관망, 영어로는 홀드입니다. 말 그대로 지켜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사지도 그렇다고 팔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일단은 보유하고 새로 사려는 분들은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처럼 뭔가 확실한 긍정적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아주 신중한 의견이네요. 결국 오늘 분석 내용을 딱 한 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죠. 포바이포라는 기업은 바로 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술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무지표가 보여지는 이 차가운 현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국 포바이포에게 남은 숙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 멋진 꿈을 실제 이익이라는 현실로 증명해내는 것. 앞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